안녕하세요. 아오동입니다. 제가 아날로그로 장르에 본격적으로 빠져들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아날로그를 즐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해외 제작자분들에 의해 만들어지다 보니 감상을 위해서는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원본이 가진 감성과 분위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 영상에서는 단순히 하단 자막으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화면 위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작이 의도한 연출과 분위기, 그리고 원어민들이 느꼈을 감정을 최대한 그대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번역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에게는 결국 한국 아날로그로만 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작품은 국내에서 아날로그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유튜버 언네임드 비디오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시리즈는 중앙범죄분석관리국 NCAA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는 언네임드 비디오의 메인 시리즈인 중앙영상기록원과 세계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리뷰에서는 메인 시리즈인 중앙영상기록원의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고 NCAA 시리즈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해석과 감상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리뷰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언네임드 비디오 특유의 섬뜩하고 소름 돋는 아날로그 호러 작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 TRM 제1병원이라는 곳에서 망상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범한 이미지들이 등장하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점점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들이 섞이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면 보통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TRM의 치료 영상은 오히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과연 이런 영상으로 정말 망상장애가 치료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치료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영상은 NCAA 중앙범죄분석관리국에서 미제 사건의 용의자 4명의 몽타주를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홍영진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저지능자로 특이하게도 항상 맨발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최재혁은 살인 후 가짜 증거를 남길 만큼 치밀한 인물로 말투는 어눌하지만 지능은 높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묘한 외모를 가진 세 번째 용의자 김태진은 키 160cm의 작은 체구를 이용해 노인이나 여성으로 변장하고 다닌다는데요. 특이하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남아있을 법한 의료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복치라는 별명을 가진 용의자 윤호석은 뛰어난 수영 실력을 바탕으로 썰물 때만 드러나는 동굴에서 생활했으며 식인을 했다는 증거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도 기괴한 이 네 명의 용의자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공통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괴한 울음소리가 녹음된 영상과 함께 시작하는 다음 편은 앞서 등장했던 용의자 윤호석을 상세히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윤호석은 정신병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임상시험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TRM 제일병원. 첫 번째 영상에서 정신질환 임상시험을 모집하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임상시험을 마지막으로 윤호석에게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듯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두엽 절제술이었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은 1949년 노벨의학상까지 수상했던 실제 치료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폭력성을 낮췄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혁신적인 치료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인격 변화, 무기력증, 인지 능력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며 현재는 완전히 사장된 치료법이 되었죠. 그러나 윤우석의 사례를 보면 전두엽절 제술은 결국 부작용만 남겼을 뿐 그의 폭력성을 억누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기괴한 얼굴을 가진 용의자
김태진이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의 사건 개요 영상입니다. 김태진에게 의료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그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무호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호적자지만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다 극단 관계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잠적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대구 칠성시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TRM 제일병원 역시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까요? 어쩌면 김태진 역시 윤호석처럼 TRM 제일병원에서 임상실험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은 미제 사건 용의자 최재혁을 수사하던 중 실종된 방주한 수사관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최재혁은 어릴 적부터 아무렇지 않게 방화를 저지르는 등 강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선 두 용의자와 달리 최재혁은 CCTV에 동선이 포착되는 등 체포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지만 담당 수사관 장주환의 실종으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영상은 맨발로 다니는 용의자 홍영진의 사건 개요 영상입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홍영진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정신장애를 겪게 되었고, 구미에서의 첫 살인 이후 대구에서의 마지막 방화살인을 끝으로 종적을 감춥니다. 모든 용의자들이 대구라는 공통된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되었던 장주한 형사 역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했는데요. 그가 남긴 암호를 마지막으로 NCAA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암호를 해독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장주한 형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존중해 해당 내용을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이것으로 NCAA 시리즈는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TRM 제일병원과 범죄자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본편 시리즈인 중앙영상기록원과 이어지는 복선까지, 이 시리즈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암호를 직접 해독해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언네임드 비디오를 초창기부터 구독해 왔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런 퀄리티의 아날로그로가 나온다고 하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의 퀄리티가 좋아도
한국어로 만들어지고 한국의 정서가 담긴 작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아날로그 호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명에 실제 한국의 지역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몰입도가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은 NCAA 시리즈만 다뤄봤지만 중앙영상 기록원 시리즈야말로 언네임드 비디오에 꽂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작품의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